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최국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사실상 대패를 당하면서 많은 군인들이 전사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군사동원령으로 강제 징집을 한 예비군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한 채 이 총알바지로 내몰린다, 이런 사실이 널리 확산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러시아에 남겨진 가족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는 미국 시간 25일 영국 국방부가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지난 9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동한 이 예비군 동원령 때 소집된 이 러시아 군인들이 일부 전선에서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대로 된 훈련이나 장비를 받지 못한 채 전투에 투입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일부 다친 군인들은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특히 루안스크주 스바토비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포격 속에서 참호를 파던 예비군이 대거 전사를 했고,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일대에서는 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과정에서도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그러면서 이 러시아 예비군의 가족들이 27일 러시아의 어머니 날을 맞아서 당국에 체포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형성하는 반전단체인 아내와 어머니 위원회 등 러시아 군인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들은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동원한 이런 예비군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비군 가족들의 분노가 갈수록 심상치 않게 번지어 가니까 푸틴 대통령과 크렘린궁이 최근 예비군 가족들을 의식한 듯 이들과 접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5일 푸틴 대통령이 다가오는 러시아 어머니 날을 기념해서 이날 참전 군인의 어머니 17명을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노보 오가려보 관제에 초대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참석자들과 함께 차와 케이크 등을 먹으면서 함께 2시간이 넘도록 이야기를 나눴는데, 러시아 당국은 이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어머니들의 불안과 우려, 또 아들을 잃은 이들의 고통을 이해한다 그러면서 나와 국가 전체 지도부가 여러분의 고통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특히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들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푸틴은 이 얘기를 하면서 숨을 몰아쉬고 자주 목을 가다듬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어머니들에게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새로운 러시아를 지지했으며 자신의 눈에는 그들이 영웅으로 보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를 믿지 말라, 이런 당부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니나 푸세니치키나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방에서 아들이 사망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죽음이 러시아에 합병된 우크라이나 지역을 이 조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자신에게 영감을 줬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푸틴은 그녀를 향해서 그의 목표는 달성됐다 그러면서 그것은 그가 헛되게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푸틴은 이달 초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징집된 예비군들과 관련된 가족들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내각에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푸틴이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내진 예비군들의 어머니를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그 행사 자체가 철저하게 연출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어머니 아내위원회 대표인 올가 츠카노바는 자신은 푸틴과의 면담을 원해서 모스크바까지 갔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머니들은 사전에 합의된 올바른 질문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츠카노바 대표는 이어서 미리 선정해 합의한 어머니들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 있는 진짜 어머니들을 만날 용기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당신의 대답을 기다린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머니 아내 위원회는 이 체첸 전쟁을 치르던 1990년대 만들어진 기관인데요. 이 러시아 내부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89개 도시에 지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1980년대부터 권리 침해와 폭력적인 괴롭힘으로부터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해온 러시아 군인 어머니 위원회 연합도 이 푸틴 대통령의 회의에 초대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블룸버그는 지난 24일 미국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에 내보내진 아들과 남편을 구출해 내려는 이 러시아 여성들의 절박감이 크렘린에 대한 불만으로 확산되면서 크렘린궁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아내들이 속속 분노를 공유하면서 폭발할 가능성이 커지자 이 크렘린궁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이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25일 17명의 예비군 어머니들을 만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강제 진입된 예비군들의 가족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적절한 장비와 돌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만 정작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도 못하고 있어서 이들의 분노가 앞으로 어떻게 퍼져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독립매체인 베로스트카는 이 강제 징집된 예비군들과 관련된 시위가 적어도 15군데 이상의 지역에서 벌어졌고 그중 가장 큰 규모의 시위는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일어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도 헤르손에서 철수한 이후에 푸틴이 이끄는 전쟁에 대한 지지가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서 5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인들이 국가를 탈출하게 만든 동원령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어머니 아내 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러시아 정부를 향한 시위라든지 관련 여론은 이 국영 언론들을 통해서는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대신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로스트카는 지난 11월 9일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지역에 파견된 징집병 200여 명이 이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포격을 받은 후에 30여 명을 제한 나머지 병사들이 전사했다, 이런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10일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에 위치한 20여 명의 여성 그룹들이 남편과 아들을 찾기 위해서 전쟁터로 직접 찾아가겠다, 이런 동영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반발이 확산되니까 러시아 당국은 이 집회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서 압박과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학교 교사에게는 침묵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 이런 협박을 했고요. 다른 이들도 더 이상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도 25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이 전쟁 소모품으로 내버려지고 있다는 강력한 항의에 직면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아내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이번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책임을 푸틴 당신이 져야 될 것이라는 강경한 성명서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의외로 악화되어 가니까 이 크렘린궁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톤 게라센코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고문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가지고 러시아가 내년 1월에 2차 동원령을 발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50만에서 70만 명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죠. 또 러시아 매체인 프라우다까지 이 푸틴 대통령이 연말까지 연방의회 연설을 통해서 사병과 장교 등을 보충하기 위한 국가동원령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나서면서 여론이 극히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5일 스푸트니크 통신에 푸틴 대통령이 국가동원령을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워낙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강제 징집에 대한 불만은 심지어 병사들 사이에서도 터져나와서 당국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강제 징집된 병사들은 당초 징집에 응하게 되면 30만 루블, 우리가 또 한 700만 원 정도를 지급받기로 약속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시행이 미뤄지면서 시위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 징집병들의 사기가 어떠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할 겁니다. 또한 전장에 배치된 징집병들이 집단 저항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시간으로 20일 푸틴 대통령의 징집령으로 31만 8천 명이 전장으로 보내졌지만
이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무기나 병참 지원도 되지 않고 조직적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들이 오히려 푸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서 실제로 전장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열렬한 푸틴 지지자였고 전쟁 찬성론자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운송 노동자 야나는 막상 전장에 배치된 후에 완전한 반전론자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전장에 왜 왔는지 또 아무것도 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싸우러 가는 것인지 현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푸틴에 의한 무리한 전쟁 시도는 이제 이 러시아 국민들로부터도 보이콧 당하는 형국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푸틴은 이런 거센 전쟁 반대 여론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